아, 이게 이렇게 선언해놓고 유저 그냥 대시 유저라고 라우팅 처리해서 이동하려고 하면 그냥 아까 다 도어 404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우트랑 매칭하고 싶은 건 유저 슬래시 그 다음에 어떤 값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값이 있으면 아, 이 라우트 처리를 해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 라우트에서 설정해 놓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 예시가 잠시만요. 네. 지금 라우트 처리에 제가 예시로 유저에다가 이렇게 유저 아이디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언해놓고 유저 컴포넌트로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저에 관련된 게 이 유저 컴포넌트로 이제 화면에 메인 화면에 띄우게 될 텐데요. 그리고 유저라는 간단한 컴포넌트에다가는 제가 프롭스로에다가 파람스라는 게 들어올 거라고 일단 가정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라우터가 무조건 던져주는 값 중에 하나거든요. 파람스라는 것을 던져주고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줍니다. 프롭스로. 그래서 이게 왜 정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아까 리액트 개발자 툴에서 보시면 방금 홈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리액트 라우터가 주는 칠드런을 주는 컴포넌트죠. 이 컴포넌트에 보시면 프롭스로 히스토리라는 것도 주고 로케이션이라는 것도 주고 파람스라는 것도 주고 라우트 파람, 라우스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활용하지는 않는 거고요. 실습에. 실제로 이번에 실수를 활용하는 건 이 파람스라는 걸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파람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유는 여기 파라미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실습은 유저니까 이렇게 넘기면 지금 예시로 유저라는 컴포넌트를 지금 가운데다가 부여줬고요. 이곳은 파람스가 프롭스로 들어오는데 그 객체 구조는 유저 아이디는 지금 여기 제가 임의로 적은 값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입이 되고요. 참고로 로케이션도 보시면 로케이션은 좀 더 다양하게 패스 네임, 풀 네임을 주게 되고요. 그 외에 혹시 쿼리를 주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하고 어떤 키값과 값을 주면 이 쿼리 값도 로케이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터가 저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라우팅 처리할 때 그 라우터가 넣어주는 컴포넌트들한테는 디폴트로 프롭스로 로케이션에 보시면 쿼리에 이런 값이 지금 들어와 있죠. 제가 임의로 여기다 이렇게 적었더니 이런 식으로 라우터가 쿼리 값 그리고 파라미터 값 이런 것들을 주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유저에서 파람스가 들어왔으니 이걸 받아서 이게 이제 ES6의 그 분할 할당 구조로 파람스라는 객체에다가 디스프롭스의 파람스를 넣는다는 뜻인데요. 그럼 디스프롭스의 파람스가 넣었으니까 이 파람스 객체 점 유저 아이디를 치면 여기 있는 값이 임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뜨게 된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게 파람스를 받아와서 제가 타이핑한 스트링 값을 렌더링 하도록 만든 단순한 구조 유저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파람스를 자동으로 라우터가 넣어줄 테니 믿고 셋업한 다음에 그 컴포넌트에서 파람스가 잘 나오는지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습 시간을 5분 드릴게요. 현재까지 일단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리액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좀 어렵더라도 네. 다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02B까지 네, 체크아웃 해주시고요. 02C도 한번 이제 별도의 디렉토리에다가 체크아웃을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 실습은 실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드를 직접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02C로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02C 부분은 직접 짜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샘플로 드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02C 부분은 저희가 링크라는 버튼을 통해서 방금 전에 라우터 페이지를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HTML 렌더링된 버튼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펑션 같은 걸 통해서 핸들링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펑션에서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 URL을 변경시키고 싶을 때 보통 많이들 제공하는 것이 원래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히스토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사실 랩핑한 것을 리액트 라우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히스토리 라이브를 객체를 가져다 쓰면 그 리액트적으로도 처리해주면서 동시에 히스토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푸시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액트 라우터는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릴 리덕스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리액트적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리액트 라우터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리액트 라우터를 통해서 히스토리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푸시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패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샘플 예제를 제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그 덕스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넣었어요. 덕스라는 디렉토리의 하위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디렉토리 하위로 application.js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은 그 이제 02C로 체크아웃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디버그는 뭐 디버그용 라이브러리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 리액트 라우터에서 브라우저 히스토리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저는 히스토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히스토리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간단한 구조가 이제 푸시 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스토리에다가 푸시로 어떠한 패스를 지정해 주면 그 패스로 이동을 시킵니다. 지금 이게 펑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리턴 다시 펑션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이유는 나중에 다시 리덕스로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네. 현재 push pass라는 펑션은 실제로 히스토리에다가 원하는 제가 넣고 싶은 이동하고 싶은 패스 네임을 로 이동시키는 명령이 포함된 펑션을 다시 리턴하는 구조로 짭니다. 이렇게 푸시 패스를 실행해놓고 푸시 패스를 실행시켜서 원하는 위치를 스트링 값을 넣겠죠. 패스 네임으로들은 보통 이제 위에 예시로 보면 슬래시 대쉬 세팅 이런 스트링 값을 이 패스 네임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버튼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 푸시 패스라는 펑션이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패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URL을 처리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URL
패스네임 말고 쿼리를 변경시키고 싶을 경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테이트를 변경시켜서 스테이트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값들을 가져다 쓰는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어떤 팝업창을 띄웠는데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깥 모달을 윈도우를 띄워놓고 바깥을 띄우면 바깥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뭐 이럴 때 URL 컨트롤이 바로 전 화면의 URL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로그인만 해야 반드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넌 로그인해 하면서 로그인 화면이 띄우면 그 로그인을 하고 나면 원래 이동하고자 하는 화면으로 이동시켜줘야겠죠. 뭐 이럴 때 원래 이동하고 싶었던 URL을 스테이트 같은 곳으로 저장을 해놓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로그인하면 저장해놨던 스테이트에 있는 URL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동시켜준다거나 이럴 때 URL 컨트롤에서 스테이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URL 관련된 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URL에다가 덮어 씌울지 있으면 이동하고 없으면 뭐 과거로 돌아간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실습 중에 사용할 것은 푸시 패스를 통해서 그냥 바로 이동시키는 단순한 작업 그리고 푸시 쿼리라고 해서 지금 대략 내용만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만 설명드리면 푸시 쿼리에다 어떤 쿼리 값을 넣으면 그 쿼리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쿼리는 이 뒤에 물음표하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만 겹쳐주는 그런 역할을 푸시 쿼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스는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냥 쿼리만 변화시키는. 네. 쿼리만 변화시키고 싶을 때가 꽤 많죠. 생각보다. 이걸 가져다가 뭐 검색 엔진은 이걸 가져다가 쿼리로 써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푸시 패스나 푸시 쿼리 같은 유틸리티에 처리를 해주는 함수를 제가 이미 application.js에다가 다 필요한 웬만한 다양한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호출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시를 듣고 싶어서 홈 화면에다가 간단하게 이런 인풋 값에다 고 버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을 때 유저 페이지 만드셨으면 유저 파라미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 파라미터 넣고 누르면 잠시만요. 가끔가다가 한로 로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만들어놨던 유저 컴포넌트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은 여기다 타이핑한 걸 URL 주소로 넣어서 유저 대시 요거까지 포함해서 푸시 패스를 한 겁니다. 이런 작업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home.js에 가보면 먼저 move to user라는 펑션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요. 이 move to user는 디스프롭스의 푸시 패스라고 쓴 푸시 패스를 제가 이제 속성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이 내려보내는 푸시 패스를 에다가 이동할 곳은 유저 대시 방금 입력한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누르면 이 move to user가 실행되는 순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푸시 패스가 어떻게 주입시킬 수 있는지를 보면 덕스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아까 전에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JS에 있는 푸시 패스라는 펑션을 이렇게 인풋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속성값으로 푸시 패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connect라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푸시 패스 펑션을 주입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역할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리덕스를 설명을 드릴 때 간단히 다시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 리액트와 리덕스를 연결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커넥트라는 데코레이터로 쓸 수 있는 펑션을 제공하는데요. 이 커넥트를 통해서 주입시키고 싶은 것들을 주입시킵니다. 이 커넥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그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스토어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너를 넣어놨고요. 두 번째로는 바인딩을 시키고 싶은 펑션을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그 펑션을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커넥트는 이 널이라고 해놓은 곳에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는 게 더 자주 쓰이는 부분인데,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펑션을 가져와서 이 홈이라는 컴포넌트에 주입시키면 이제 프롬 타입의 푸시패스가 내려오게 되고요. 이 펑션을 디스프로스 푸시패스라고 선언을 하면 이 푸시패스가 이제 실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별도로 이제 모브2 유저라고 저희가 임의로 이 리액트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메서드를 커스텀 메서드 선언했는데, 이 메서드는 지금 이 리액트 내부에 있는 스코프, 컨텍스트를 기본적으로 바인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 프롭스, 디스 스테이트에 관련된 이런 명령어를 원래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위에 컨스트럭터에서 보면 디스 무브 투 유저는 디스 무브 투 유저의 바인드 디스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리액트에 있는 디스 프롭스, 디스 스테이트 같은 걸 여기 커스텀 메서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부적으로 커스텀 메서드를 선언하게 되면 이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컨스트럭터에다가 디스 무브 투 유저, 디스 무브 투 유저 바인드 디스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무브 투 유저가 실행되는 곳이 현재 여기 하위에 있는데요. 이 원클릭을 누르면 디스 무브 투 유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인드를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취향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바인드를 안 하고 주로 그냥 생성자에다가 한 번 더 선언을 해주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펑션들이 바인드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단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여러 군데 바인드를 타이핑하기 싫어서 저는 이제 컨스트럭터에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거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항상 바인드를 통해서 현재 스코프를 바인딩 해줘야 이 내부적으로는 디스프로스 같은 걸 쓸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인드된 푸시 패스를 실행할 수 있는 커스텀 메서드를 선언한 후에 이것을 버튼을 클릭하면 원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이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인풋 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별도로 ref라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이 ref 속성에 유저 id라고 제가 명명해놨는데요. 이렇게 선언을 해놔야 위에서 보시면 this refs user id라고 셀렉팅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이 지금 여기 인풋에 써있는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셀렉팅되고, 이제 점 밸류를 하면 이 인풋에 제가 타입한 값들이 밸류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값들을 이제 원래 유저랑 스트링을 이제 합쳐서 푸시 패스를 던지면 이제 그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RF는 일종의 셀렉팅하기 위한 어떤 리액터 제공하는 명령 규칙인데요. 꼭 이렇게 안 하고 뭐 jQuery로 셀렉팅을 한다거나 엘리멘트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가져와서 밸류를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되는데 RF가 리액트에서 표준으로 많이 쓰이고,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편하신 대로 구현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C 실습은 네.
일단 어플리케이션의 푸시패스 펑션을 가져와서 그것을 home.js에서 주입시킨 후에 커스텀 메소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컨스트럭터에서 바인드를 시켜서 호출하시는 것으로 이 부분 한번 작성해 보신 후 잘 이렇게 원하는 만들어 놓은 유저 컴포넌트 화면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10분, 30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3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라우터 처리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 라우터 처리는 이제 쿼리를 핸들링하는 것입니다. 제가 쿼리를 많이 쓰는 때가 주로 이제 정렬이나 이런 변수를 썼을 때 이게 일종의 그 화면에 디펜던시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쿼리를 처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리스트다, 어포트다, 커먼트다라는 순으로 정렬을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내부의 메모리에다가 변수로 스테이트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 어포트로 제가 바꿨다고 치면 지금 쿼리에다가 소팅이라는 값을 어포트다라고 쿼리 값을 넣었습니다. 바꿔주면 다시 또 뉴이스트로 바뀌기도 하고요. 커뮤니티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 화면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뉴이스트가 기본으로 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커맨트인 상태에서 이 URL 상태로 화면을 리프레시하게 되면 당연히 쿼리가 커맨트니까 커맨트로 떠야겠죠. 네, 커맨트 뜹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URL에 붙어 있으면 훨씬 정확하게 이 원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화면은 동일한 URL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여기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변수들을 쿼리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여기 푸시 쿼리를 써서 뭔가 변경을 주면 쿼리가 변경되고 변경된 것이 이제 리덕스 스토어를 보여드릴 건데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액션에다 페이로드에다가 변경하고 싶은 것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라우팅이라는 스테이트에 지금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건 현재 저의 여기 있는 URL과 동일한 값이 여기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포츠라서 이 부분이 서치 부분이 쿼리가 서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쿼리 객체를 보셔도 소팅이라는 필드명을 갖고 있는 값이 어포츠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리덕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떠한 변화를 요청을 주게 되면 이게 액션이거든요. 액션을 던지면 리덕스 스토어에서 그 액션을 받아서 그에 맞게 현재 상태의 값을 변화를 시켜주고 변환된 값이 지금 현재 스테이트 안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처리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라우터 처리의 마지막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거의 이제 URL 핸들링을 거의 원하는 대로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을 보시면 푸시 패스를 추가적으로 갖고 푸시 패스 외에 푸시 쿼리를 제가 이제 바인딩을 했습니다. 똑같이 아까 푸시 패스 푸시 쿼리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커넥팅을 시키면 이제 디스프로스 푸시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변화시키는 펑션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화시키는 방식은 체인지 솔팅 옵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솔팅 옵션이라는 스트링 값이 안 들어오면 무조건 뉴이스트를 디폴트로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솔팅 옵션에 뭔가가 들어오면 그게 변수의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솔팅 옵션 들어온 값이 솔팅 옵션 프롬 쿼리를 통해서 현재 쿼리랑 다른 값이면 푸시 쿼리를 날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현재 도메인상에 뉴이스트로 되어 있는데 체인지 솔팅 옵션이 뉴이스트로 들어오면 변화시킬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뉴이스트로 되어 있는데 업보트라고 들어왔다. 그러면 푸시 쿼리에다가 소팅이라는 필드명의 업보트라고 객체를 만들어서 푸시 쿼리 던지면 여기 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푸시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변화를 시킬 수 있고요. 이 체인지 솔팅 옵션이라는 메서드를 일단 제가 포스트 헤더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하위에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팅 옵션이 무엇인지도 같이 전달하고 있어요. 현재 소팅 옵션을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잠깐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야 합니다. 이거 약간 지금 뭔가 잠시만요. 아 이거 맞는데 제가 헷갈리네요. 지금 컴포넌트 윌 마운트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가 처음 마운팅 될 때 set sorting 옵션을 하겠다. 근데 그 값을 get sorting 옵션 from 쿼리를 통해서 현재 쿼리 값이 뭔지 알아내서 set sorting 옵션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set sorting 옵션을 일단 간단히 볼게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sorting 옵션을 가져와서 디스 스테이트의 sorting 옵션하고 갖고 온 sorting 옵션이 다르면 그 현재 sorting 옵션으로 스테이트를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객체가 조금 특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컬리 브레이스 대괄호 사이에 원래 소팅 옵션이 지금 스테이트로 관리하고 있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팅 옵션이나 필드명은 이렇게 US다.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스테이트명 소팅 옵션을 원래는 당연히 그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은 명을 두 번 써서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건 그냥 필드명이고 이건 실제 값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필드명하고 실제 들어가야 될 값이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써도 방금 전에 표현한 방식처럼 인식해서 처리를 자바스크립트 해준다.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문법이지? 라고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했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근데 지금은 아마 ESLint가 막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신 문법 구조에 맞게 심플한 표현 방식인 이렇게 해주시면 소팅 옵션 필드 키 값에 따라서 소팅 옵션 실제 들어온 객체 값을 스테이트로 세팅해줍니다. 이 부분은 그냥 스테이트를 좀 더 잘 정리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set sorting 옵션이라는 네모 메서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get sorting 옵션 from 쿼리는 이제 디스프로스에서 갖고 올 때 로케이션이 전달됩니다. 전달됐을 경우에 로케이션의 쿼리 값에
소팅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요 값을 갖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없으면 그냥 뉴이스트로 리턴합니다. 디폴트로. 그렇지만 뭔가가 들어왔는데 쿼리 값이 들어왔으면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Sorting 옵션 from query를 하면 그냥 이 URL에 있는 sorting 값을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갖고 온 URL 브라우저 URL 도메인성에 있는 쿼리에 있는 sorting 옵션 값을 가져와서 set sorting 옵션을 해라. 그냥 현재 스테이트 이 컴포넌트에 있는 스테이트에 이 쿼리 값을 갖고 와라. 라는 게 will mount고요. 갖고 온 다음에 계속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키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하위 컴포넌트 체인지 설정 옵션을 하게 되면 푸시 쿼리를 통해서 쿼리가 변하면 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스테이트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 read issue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통을 통해서 로케이션 쿼리하고 솔팅이 새로 들어오는 쿼리 솔팅과 다르면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set sorting 옵션을 또 다시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제 하위 컴포넌트가 체인지 sorting 옵션을 호출해서 쿼리를 변경시켜도 스테이트에 있는 sorting 옵션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다시 또 하위로 주입이 되겠죠. 현재 상태로. 그래서 하위에서 바꾸는 이벤트를 던지고 상위에서 다시 sorting 옵션이 바뀐 게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로 이제 포스트 헤더 하위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상상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포스트라는 폴더 하위로 포스트 헤더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걸 지금 보시면 다시 하위로 포스트 소팅 드랍다운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포스트 소팅 드랍다운을 내부적으로 또 다시 삽입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포스트 헤더가 이 부분이거든요. 포스트 헤더에 실제로 요 드랍다운에서 변경해주는 중요한 부분은 이 버튼 하나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떼버리면 이 드랍다운을 여기저기서 재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트 드랍다운이라는 컴포넌트를 또다시 만들어서 그려줘야 되는 이 부분을 포스트 헤더라고 컴포넌트를 만들고 드랍다운을 다시 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헤더라는 컴포넌트는 사실 하는 일이 지금 위에서 주입받은 솔팅 옵션과 체인지 솔팅 옵션을 다시 포스트 솔팅 드랍다운에 솔팅 옵션과 체인지 솔팅 옵션이라는 값으로 내려주는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런 디자인 처리, 포스트 마이 이런 거 써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속성을 한 번 더 내려주는 역할 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이 디자인만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건 재활용하고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포스트 소팅 드랍다운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침내 소팅 옵션이라는 현재 스테이트 소팅 옵션이 들어오고 바꾸고 싶은 펑션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이 드랍다운의 표현 방식은 이제 시멘틱 UI를 썼어요. 그래서 드랍다운이 조금은 보기 좋게 디자인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시멘틱 UI가 쓰고 있는 드랍다운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드랍다운의 구현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클래스 네임의 UI sorting 옵션 드랍다운이라는 스트링 값으로 클래스 네임을 지정하고 그 이제 하위 구조로 들어가야 될 아이템들, 리스트, 어버츠, 커멘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마운트 될 때 드랍다운이다. 그리고 드랍다운 될 때 처음에 디폴트로 소팅 옵션이라고 우리가 내려준 소팅 옵션을 그 값으로 셀렉팅을 무조건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드랍다운을 띄워가지고 뭔가 체인지를 누르면 클릭하게 되면 이제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시키는데 그때 들어온 밸류 값을 체인지 솔팅 옵션이라는 우리가 내려준 펑션에다가 던져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커멘트를 바꾸는 순간 커멘트 밸류를 체인지 소팅 옵션에 들어가서 요게 상위 실제 홈.점 가서 홈.js에 있는 체인지 소팅 옵션이 실행되면서 쿼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 바뀌면 다시 쭉 내려와서 실제 보여야 되는 우리 셀렉팅 된 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소팅 드롭다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시멘틱 UI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팅 옵션이 바뀌면 바뀐 거 여기서 처리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 다 타이핑은 하시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신 다음에 포스트 소팅 드롭다운, 포스트 헤더를 임포트를 잘 시켜서 홈.js에서 잘 렌더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삽입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로케이션 쿼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변경을 주면 이게 라우터로 인해서 여기를 변경시키고, 변경시킨 게 다시 이 하위로 주입되고 있는 이런, 이게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구조의 하나의 예거든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외부로 뺐다가 뺀 외부가 여기 URL이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주입시키는 요 하나의 구조 플로우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실습 두 번째 공부학 마치고 4시부터 리덕스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짧나요? 또 처리를 다 이제 보셔서 거의 리액트 관련된 중요한 것들 기본적으로 다 이제 보신 셈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컴포넌트 붙이면 되는지 알고 마운팅 처리해서 붙였다 뗐다 하게 되면 거의 기본적인 이제 뷰 처리는 이제 이 지금 보신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응용해서 거의 대부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데모 앱을 보시면 있는 대부분의 리액트 관련된 소스들은 컨테이너스랑 컴포넌트랑 레이아웃 쪽에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조금씩 보시면 디테일하게는 이제 가져다 쓰는 라이브러리가 약간씩 달라서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그건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리액트 관련된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리액트 구조는 알겠지만 이제 리덕스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덕스까지 하는 게 1일 코드랩 치고는 양이 이제 굉장히 상당하게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또 이것도 심플하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 다이어그램 다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은 리덕스를 쓰고 계십니다. 왜냐면 아까 전 라우터 처리를 통해서 라우터가 이미 그냥 바인딩 되지 않고 리액트 라우터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세팅을 해놔서 그게 스토어에 반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우터 처리를 하면 리덕스 스토어에 아까 라우팅이라는 스테이트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실시간 다시 또 URL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라우터 처리를 아까 할 때 푸시 퀄이나 푸시 패스를 던졌죠. 그게 액션 크리에이터입니다. 액션 크리에이터하고 조금 다르지만 액션을 던지기 위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처리해줍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액션 크리에이터가 작동이 해서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치게 되고요.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하라고 액션 페이로드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문서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액션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스토어한테 던져줍니다.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디스패처를 통해서 그 액션을 받고요. 그 디스패처는 받으면 현재 리덕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액션과 함께 리듀서라는 저희가 정의할 순수 함수에다 던져줍니다.
리듀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간단하게 previous state, 여기서 말하는 state는 react state가 아닌 이제 리덕스입니다. 리덕스의 현재 데이터와 액션이 들어오면 어떠한 스테이트로 변경되어야 하냐라는 걸 정해준 그냥 단순한 정말 순수한 펑션입니다. 들어온 인자값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요. 단지 어떤 새로운 리턴 값을 줘야 되지만 리듀서에 정의를 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어떤 액션이 만나면 어떤 데이터가 새로 생긴다, 새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걸 선언해주고 그 리듀서들을 조합해서 리덕스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리액트가 이제 아까 잠깐 써보신 커넥트를 통해서 바인딩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구독을 하고 있는데 구독을 하고 있다가 리덕스가 변경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다시 그 데이터를 이제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어떤 변화를 주면 액션을 주고 액션에 따라 스토어가 변하고 변한 게 다시 리액트 뷰에 반영이 돼서 새롭게 렌더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션부터 간단히 볼 텐데요. 액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아래에 있는 게 액션입니다. 위에는 제가 객체로 에러투드를 다시 스트링을 변환시켜서 보통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한 이유는 지금은 에드투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예에서는 에드투드보다 조금 더 복잡한 스트링을 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비슷한 타입이 정의되는 것을 막는 용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투드를 가지고 스토어는 이제 어떻게 액션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변환시킬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액션이 혹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정확하게 어떤 명령의 액션인지를 잘 스트링 값을 정해 놓은 다음에 액션은 타입은 어떠한 액션이다 선언하고 그 하위로 이제 텍스트나 저거 텍스트는 예시고요. 어떤 데이터가 오든지 상관없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변경시키겠죠.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그 라우터를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면 어떠한 라우터로 변경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하위로 로케이션 객체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샘플로 만들어 볼 경우에는 로그인 팝업을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데 로그인 팝업을 띄워줘라라는 건 그냥 타입으로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액션이 필요하고 그 액션에 필요한 데이터는 선언해놓은 작업 지시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건 액션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서 그 액션을 리턴하도록 해주는 펑션을 만드는데요. 액션 크리에이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펑션인데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것을 리턴 액션 방금 설명드린 액션으로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펑션입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이제 액션 그냥 잡았으면 객체만 던져주는 것 뿐인데 스테이트 리덕스가 그걸 잘 받아서 디스패처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토어에서 디스패치라는 펑션으로 함수로 넘겨서 액션 크리에이터를 선언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매번 디스패치를 감싸는 게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날 액션이면 당연히 보통 디스패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디스패치를 앞에다가 맨날 바인딩을 하지 않고 리덕스와 리액트가 아까 커넥트라는 함수를 제공했는데 데코레이터 형태로 거기서 하위에 선언을 해주면 디스패치된 랩핑된 액션 크리에이터를 반응합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주입된 액션 크리에이터 펑션은 기본적으로 리덕스 스토어한테 디스패치가 될 수 있도록 바인딩된 액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푸시 퀄이나 푸시 패스나 이런 게 지금 리액트로 주입이 될 때 우리가 처음 그 어플리케이션
하위로 만들어 놓은 펑션이 단지 디스플러스로 해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시에 실행되면서 디스패치가 되면서 리눅스 스토어로 들어가도록 커넥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찮게 디스패치를 매번 선언하지 않아도 알아서 진행하면 액션이 리눅스로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스패치된 그 액션 객체와 실제로는 스토어한테는 액션만 던져지니까 그 액션이 현재 스테이트를 만나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선언하는 리듀서는 다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펑션입니다. 정말 그냥 previous 스테이트와 액션을 던져주면 어떤 스테이트가 새로 나와야 된다라고 펑션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리덕스의 특징은 기존에 있는 많은 플럭스들도 개별적으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데 스토어를 리덕스는 단 하나의 스토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안에 트리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덕스는 리듀서를 통해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이 리듀서 각각의 여러 가지 리듀서가 핸들링하는 이제 스테이트가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저에 대한 객체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고 제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로그인 상태인지 아니면 로케이션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새로 받은 정보들이 포스트들이 있으면 포스트 리스트를 엔티티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각각의 것들을 다 별도의 리듀서로 만들어 놓고 그 리듀서를 이제 조합을 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트리로 만들어주는 걸 리덕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리덕스는 하나의 트리 안에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어떻게 스테이트가 관리되어 있는지를 이미 과거에 저희가 짰던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미 저희가 리덕스 스토어가 내부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액션이 지금 라우터가 변경을 하라는 액션이 들어오면 이 액션의 페일로드를 보면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페일로드 외에는 다 타입이라서 이 타입 값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타입입니다. 액션 타입이 들어왔고 액션의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보가 들어있었으며 이런 정보가 들어있었더니 스테이트가 바뀌었다. 스테이트 안에는 트리 구조로 라우팅이라는 객체 안에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페이로드가 오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케이션에 커맨스라고 서치 들어왔더니 여기에 로케이션이 실제로 커맨스로 바뀌어 있죠. 바로 전 단계에는 업포트였는데 업포트로 업데이트 로케이션을 하라 하면서 새로운 액션이 들어왔더니 새로운 리덕스의 스테이트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할 때마다 거기 하나씩 계속 이제 액션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현재 이미 우리는 액션을 던지고 그걸 받아서 리덕스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걸 클릭할 때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로케이션을 치고요. 이건 근데 다 라우터가 알아서 해주죠.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간단한 예시로 한번 실제 화면은 아직 없지만 로그인 화면이 로그인이라는 그런 데이터 값을 이 스테이트에다가 한번 업데이트를 쳐서 데이터를 외부에서 지금까지 리액터 내부에서 스테이트로 관리했다면 외부에서 한번 리덕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예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과 리듀서는 보통 하나의 쌍으로 많이 다닙니다. 어떤 액션이 어떤
어떠한 리듀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 구조를 액션과 리듀서를 따로 가져가서 구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어떤 리액트 커뮤니티 유명하신 분이 덕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파일을 관리하면 좋다. 덕스라는 의미가 그냥 리덕스를 조금 웃기게 덕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그 안에 용도별로 액션하고 리듀서는 같이 넣어놓고 한 파일로 관리하자. 그런 어떤 룰을 제공했습니다. 저 역시 그 룰에 따라서 지금 예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show login dialog라는 이제 명령, 액션 타입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show login dialog라는 스트링으로, 그리고 close dialog는 어플리케이션 close dialog.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임의로 했고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액션 타입을 반환하는 액션 크리에이터 펑션을 show login dialog라고 이름을 적고, 이것은 그냥 타입만 반환합니다. show login dialog. close dialog 펑션을 실행시키면 이제 close dialog가 들어간 액션을 반환시킵니다. 이렇게만 만드시면 액션 크리에이터가 완료된 거죠. 그리고 리듀서를 만들었는데요. 리듀서는 이렇게 어떤 현재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이제 향후에 어떤 스테이트를 변경되어야 될지를 선언하는 것인데, 리듀서는 개별적으로 쪼개져서 필요한 리듀서에 필요한 스테이트만 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트는 모든 스테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액션에 관련된 것만 받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리듀서, 그죠? 어플리케이션 파일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듀서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일단 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로딩될 때 어떤 값으로 세팅되는 게 좋은지를 미리 세팅해 놓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먼저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로그인 다이얼로그라는 값이 false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어떤 액션이 타입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스위치문으로 액션 타입이 이제 show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들어올 수도 있고 close 다이얼로그가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액션 던지면 리덕스가 디스패치 해주면서 리듀스로 던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스테이트 값과 액션 값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값과 현재 액션, 여기에 타입이 있겠죠, 보통. 근데 이 타입이 중에서 show 로그인 다이얼로그라는 타입을 갖고 있는 액션이 들어오면 로그인 다이얼로그를 true로 바꿔줘라. close 다이얼로그라는 타입이 들어오면 false 다시 바꿔줘라. 라고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액션들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런 변화를 주지 마라.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 관련된 스테이트는 변경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스테이트에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로그인 달러그런 달랑 하나 있죠. 이게 지금 false고요. 왜냐면 디폴트가 false로 제가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show 로그인 다이얼로그라는 액션이 들어오면 이게 이 리덕스 스테이트가 여기 true로 바뀌고 close 다이얼로그 액션이 들어오면 다시 false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리듀스 펑션이고요. 이렇게 스프레드 형태로 표현하는 문법을 자바스크립트 이제 리덕스에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 방식이 의미는 이제 ES6 문법인데 현재 스테이트를 들어온 것들을 다시 객체화시키면서 제일 마지막에 선언한 거로 엎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로그인 다이얼로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 값이 여러 개가 늘어나게 되면 건드려야 될 것들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값이 들어와 있으면 그 값은 건드리지 않고 로그인 다이얼로그라는 값만 true로 바꿔라 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들어오면 이러한 값으로 객체를 반환해라. 그 기존 스테이트, 변해야 될 스테이트
이렇게 간단하게 리듀서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리듀서를 이제 통합 리듀서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리듀서라는 덕스라는 폴더 밑에 리듀서가 하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리듀서는 지금 아까 예전부터 보고 계시던 라우팅, 리덕스 어싱크 커넥트,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넣은 어플리케이션. 네,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이게 없으실 거예요. 이 상태였는데 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리듀서를 이제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리덕스 스테이트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방금 이렇게 문법을 쓰시면 방금 얘기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리듀서만 갖고 온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펑션은 다 익스포트로 되어 있는데 리듀서만 특별히 익스포트 디폴트로 선언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에 네스티드하게 임포트 시키지 않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오라고 하면 유일하게 디폴트로 선언된 값만 갖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여기서 수많은 것들이 아니고 요 디폴트 선언된 요것만 가져오거든요. 요 리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면 컴바인 리듀서라는 펑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여기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트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루트 스테이트 하위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단 리듀서라는 가장 상위에 있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어플리케이션 리듀서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시면 이제 스테이트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듀서 파일은 참고로 이제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리덕스가 스토어를 만들면서 이 리듀서를 가져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거 외에도 리덕스는 미들웨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값이 들어오면 단순히 이제 디스패치를 하거나 할 때 그냥 디스패치 하지 말고 앞선에 먼저 로그를 한번 박아줘라. 아니면 뭐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거를 미들웨어로 처리해줘라. 그러면 어떤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실제로 구글 어널리틱스에 데이터 로그를 박아주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처리를 미들웨어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저희가 어싱크 레스트 리퀘스트를 날릴 때도 하나의 액션을 던졌는데 그걸 세 개를 분화시켜주는 역할도 미들웨어에서 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실은 지금 실습 시간에는 다 못 다루지만 그런 미들웨어를 처리해주는 것도 제 스토어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리듀서를 다 합쳐서 하나의 리덕스 스토어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거의 다시 수정할 일이 별로 없어서 네, 일단은 다 볼로 플레이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습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스테이트 분화된 하나의 스테이트를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할 일이 홈.js에서 방금 전에 저희가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랑 클로즈 다이얼로그 액션 크리에이터를 만들었으니까 푸시 패스 푸시 쿼리처럼 이것도 한번 커넥팅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 다이얼로그 액션 크리에이터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를 홈.js에다가 주입을 시킨 다음에 주입시킨 것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버튼을 만들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버튼은 그냥 원클릭하면 바로 디스플로스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를 그냥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클로즈 다이얼로그를 실행시키는 이 두 개 버튼이고요. 참고로 시메틱 UI 문법으로 레프트 어터치드, 라이트 어터치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두 개 버튼이 마치 하나의 버튼인 것처럼 붙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시메틱 UI가 제가 선언하기를 레프트 어터치드 블루 버튼, 레프트 어터치드 그린 버튼이라고 선언했더니 시메틱 UI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씌워서 만들어주고요. 이거 누르면 디스프로스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 액션 크리에이터를 디스패치를 던져서 그 액션을 리덕스에 던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변하겠죠. 눌러보면 잠시만요. 누르시면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 액션이 들어와서 어플리케이션이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true가 됐죠. 원래는 false였는데 그리고 또 눌러도 계속 true겠죠. 계속 눌러도 액션 계속 나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고 다시 클로즈 다이얼로그 액션을 누르면 클로즈 다이얼로그라는 액션이 나가면서 여기에 로그인 다이얼로그 다시 false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리덕스 액션 크리에이터 리듀서를 만드시고 그것을 홈.js에서 주입하셔가지고 버튼 누를 때마다 리덕스 스테이트가 정말 변하는지 그것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기본적인 리덕스의 스테이트를 핸들링하는 셋업이 완료됩니다. 이거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이제 리덕스를 시작한 김에 마무리를 져야겠죠.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리덕스 스토어에 넣어주기만 했고 그 스토어를 다시 리액트에다가 반영해서 뭔가를 하진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한 플로어로 다 리덕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트에 있는 걸 다시 리액트 뷰에서 서브스크립션을 하려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하면 리덕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실습으로 넣어둔 예시가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이걸 누르시면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스테이트에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되면과 동시에 이렇게 화면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뭔가 누르면 다시 닫히고요. 닫히면 다시 클로즈 다이얼로그가 실행된 거죠. 그래서 누르시면 쇼 다시 닫으면 다시 이거 누른 것과 동일하게 클로즈 다이얼로그가 실행되면서 뭔가 화면이 바뀌는데 요거까지 하면 이제 모든 게 거의 완료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이미 리듀서랑 액션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리덕스 데이터를 다 핸들링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화면을 보여줄 것인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다이얼로그 모달 윈도우 같은 걸 띄워주는 거는 기본적인 이 화면하고는 별도로 지금 띄워주고 싶어서 일단은 app.js에다가 뭔가 처리를 해놨습니다. app.js는 이제 포토 내부 바까지 다 포함된 모든 UI적인 걸 관리하는 루트였죠. 여기에 저는 별도로 백그라운드 앱이라는 돔을 하나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포터보다 밑에. 이 하위에 삽입한 이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선언한 이 돔 밑에 들어간 것들은 사실은 보이진 않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전체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해놨고 실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돔인데요. 이 하위로 다이얼로그 윈도우를 선언하고 뭔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지금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true인지 false인지 알려주는 객체 값이죠. 다이얼로그 윈도우에다가 어떻게 이 값을 넣어주냐면 이제 프로퍼티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왔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바인딩한 액션 크리에이터는 없는데 여기다 추가로 액션까지 넣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푸시 패스니 이런 걸 넣었었죠 원래. 근데 app.js는 지금 푸시 패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런 두 번째 인자값 이 커넥트라는 함수는 첫 번째 변수로는 이렇게 어떤 스테이트를 주입시킬지를 선언한 문법이 들어가고요. 객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인딩 시키고 싶은 실제 리덕스 디스패치를 던지고 싶은 펑션이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앱.js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서 두 번째 인자값은 지금 비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값은 지금까지 널로 보통 선언했었는데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스테이트라는 인자값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핸들링해서 딱 필요한 우리가 갖고 가고 싶은 게 어플리케이션 뿐이잖아요. 다양하게 뭐 라우팅, 현재 라우팅도 들어가 있고 싱크도 들어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여기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리액트 컴포넌트에다 주입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주입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state.application이라고 하고 그것을 어플리케이션 이름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커넥트를 시켜주면 여기에 앱이라는 리액트 컴포넌트에 프로퍼티를 어플리케이션이 쏙 들어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서비스 투신 돼서 실제로 리덕스의 어플리케이션 값이 변할 때마다 계속돼서 이제 프로퍼티가 변했다고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앱에다가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주입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입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이얼로그 윈도우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주입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얼로그 윈도우는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 true냐 false냐라는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윈도우를 제가 구현하는 방식은 이것도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항상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우트 처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컴포넌트라서 다이얼로그 윈도우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저는 온보드 다이얼로그라는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일단 널 값을 넣었고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true인 경우에만 뭔가를 렌더링 하도록 선해놨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컴포넌트가 붙었다 떼어졌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보시고 아마 true는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아마 이 모달 윈도우가 뜨는 게 true 로그인 다이얼로그겠죠. 그리고 클로즈 다이얼로그 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다이얼로그 컴포넌트는 모달 윈도우인데요. 이건 별도로 컨테이너 밑에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클로즈 다이얼로그가 있어야겠죠. 이 모달 윈도우는 스스로 닫히고 싶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클로즈 다이얼로그를 또 이렇게 액션 크리에이터를 제가 주입시켜 놨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이것만 필요합니다. 얘는. 그리고 클로즈 다이얼로그라는 펑션은 개인적으로 그 커스텀 메서드로 이제 시메틱 UI 모달을 썼는데요. 그 모달에 클로즈 다이얼로그가 실행되면 이제 모달을 숨기고 디스플로스 클로즈 다이얼로그를 실행시켜서 리덕스 스테이트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 다이얼로그를 실행시키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모달 윈도우 그 시메틱 UI로 모달을 만들면서 히든이라는 이제 뭔가 이 모달 윈도우 시메틱 UI에서 히든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클로즈 다이얼로그를 실행시켜라. 그러면서 이 컴포넌트가 생성되자마자 쇼해라 라고 선언되어 있는 어떤 시메틱 UI의 어떤 펑션 사용 방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시메틱 UI는 이제 모달이라는 걸 항상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모달이라는 걸 인식하는데요. 그래서 UI 모달 이런 도움을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샥하고 떠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뜨고 뭔가 닫고 싶어서 뭔가 제가 X를 누르던 바깥에 있는 거 누르면 원히든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클로즈 다이얼로그가 발생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로그인 다이얼로그 컴포넌트를 이제 app.js에다가 숨겨놓고 쇼라고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띄웠다 붙였다 하는 거죠. 뭐 꼭 여기다가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샘플로 여기다가 내부 바이더도 심심해서 만들어봤어요. 뭐 구성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로그인 다이얼로그라는 버튼을 내부와 밑에다가 만들고 이제 이거 누르면 쇼 로그인 다이얼로그가 실행되는 거죠. 네. 그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거의 리덕스의 전체 플로우가 다 되는 거고요. 네, 요거 잠깐 해보시고 네, 한 5분 쉬었다가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랩업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리덕스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리덕스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가장 쓰게 된 이유가 싱크한 REST API를 쏘고 데이터를 리스트로 갖고 와서 어떻게 리덕스 스테이트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세계적으로 그 측면에서 리덕스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리덕스뿐만 아니라 미드웨어를 쓰고 또 부가적인 노멀라이저나 페이지네이션을 쓰면 이제 복잡한 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또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REST에도. 이 부분이 구현할 게 굉장히 좀 많고 시간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어서 랩03C라는 태그로 해서 제가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가 구현한 게 이걸 통해서 지금 스테이트로 앱.home.js의 스테이트의 서칭 옵션이 뭔지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한 번 읽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주는 건데 처음에 한 번 읽어드리면 이제 코멘트라는 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시면 네, 이렇게 REST API를 지금 쏘고 있죠. 이렇게 쏘면 리스폰스로 오는 게 잘 안 예쁘게 나오는데 리스트 형태로 각 객체들이 지금 쭉 들어온 게 이렇게 각각 들어온 거거든요. 이 들어온 거를 포스트랑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씩 쑥 넣어주면 이렇게 리스트로 긁고 다음 페이지를 읽고 싶으면 다음 페이지를 계속 읽어볼 수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랩 03C를 보시면 이렇게 어싱크하게 리퀘스트를 던지고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액션이 사실은 한 번 쏘는데 세 가지 액션으로 분화돼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쏘면 리퀘스트 액션이 들어오면서 그냥 커맨스를 키로 해서 액션을 쏴라. 포스트를 서팅 옵션이 커맨스인 순서대로 스테이트를 쏘았으면 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엔티티는 포스트라는 게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없었겠죠 하나도. 지금 리퀘스트 상태에서 엔티티는 아무것도 없고 포스팅도 뭐 이렇게만 들어옵니다. is 패칭 true라는 객체로 들어오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패칭 중이다라고 알려줌으로써 로딩 마크가 막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버에서 응답이 오게 되면 success라는 액션이 다시 발생시키고요. 이때 이 엔티티에는 각각의 객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 객체를 포스팅에는 이제 포스트 바이 솔팅 모션이 코멘트라서 코멘트 순으로 이제 패칭은 폴스가 되면서 넥스트 페이지 URL로 다음 페이지 들어오고 싶을 때 이걸 쓰게 만들어지고 이제 ID만 들어가 있습니다. ID가 들어가 있고 실제 엔티티는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요것만 뭐 워팅을 누르고 싶거나 이러면 요것만 패칭을 해서 요것만 업데이트를 쳐도 요 리스트 통해 관리되는 애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결국은 유니크한 엔티티는 여기에만 보관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이제 또 안 맞고 뭐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네이션 처리, 노멀라이제이션 해놨죠 지금. 드론 레스트는 다 객체가 돼 있지만 이렇게 페이지를 아이디로 처리해주고 이런 식의 복잡한 처리를 해주는 게 사실은 약간 응용 부분인데 이걸 안 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런 구조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고 어싱크하게 리퀘스트랑 프로세스를 처리해주고 있는데 이게 액션 크리에이터에서 해주는 작업입니다. 액션 크리에이터를 지금 실습은 다 단지 액션 잡았으면 객체만 반환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원래 펑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펑션을 만들고 미드웨어로 처리하면 그 펑션에 선언된 대로 이제 이렇게 REST API가 처리가 되고 응답 오면 응답 온 거에 따라서 액션이 처리되면서 데이터들을 이쁘게 그려주고 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랩03C 태그를 한번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응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구조화를 많이 해놔서 약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게 선언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 정도의 선언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하고 페이지네이션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멀라이저 라이브러리랑 리눅스의 리얼월드에 있는 이그젠플의 페이지메이트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추가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노멀라이저와 리눅스 리얼월드 이그젠플 쪽을 꼭 보시고 랩 03C를 보시면 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네, 리액트 코드랩인데 리액트 부가적인 걸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오늘 얻어가시는 것 중에서 리액트만큼이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가시면 네,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특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리액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가지거든요. 선언적이다, 컴파운드 기반이다, 그리고 run once, write anywhere다. 이게 리액트의 강점 세 가지를 꼽은 내용입니다. 선언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아까 전에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데이터를 플로우를 어떻게 핸들링할지만 선언해 놓고 최종적으로 렌더 함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어떤 데이터일 때 어떤 식으로 렌더링 된다 라고 선언만 해놨을 뿐인데 우리가 데이터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UI가 변하는지까지 다 핸들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셀렉팅해서 그 컴포넌트를 뭐 변경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방금 전 작업과 그 다음 작업이 계속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들이 UI 데이터에 따라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그런 많은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생각해야 되고 플로우가 굉장히 꼬일 수가 있는데 지금 리액트 방식으로 선언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방금 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와 변화 그리고 현재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려줄지 선언만 해줘도 거의 모든 게 해결되죠. 이렇게 선언적으로 표현한 측면에서의 그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한눈에 코드를 보는데 이해가 쉽고
이제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바로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 뷰를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지금 데모 앱을 보시면 당연히 그 포스트라는 객체 안에 포스트라는 데이터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던져주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객체들이 송송송송 그려지는데 그 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사실은 한번 구현해놓고는 이제 다른 사람이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져다 쓰기만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면 이제 데이터 이제 복잡성도 연관관계 디펜던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캔슐레이션 해주고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재사용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혼자 실제 개발할 때도 옛날에 개발해놓은 컴포넌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그냥 HTML, JSX에 삽입만 해가지고 프로퍼티만 던져주면 잘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계속적인 재사용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보시면은 저는 데모 앱에 보시면 업버팅 버튼, 삭제 버튼, 뭐 아바타 이런 것들이 다 심지어는 포스트에 붙어있던 댓글에 붙어있던 다 동일한 객체를 가져다 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발하기 손쉽죠. 뭐 드롭다운 랭귀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도 데모 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모 앱이 좀 과한 느낌이 있는데 랭귀지까지 다 국제 언어 다 번역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변경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재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렌더링 애니웨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그러니까 아까 run once, write anywhere라고 이제 리액트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금 보시면 리액트 돔에 렌더링 할 때 루트 컴포넌트를 그려주면 그 하위에 있는 쭉 리액트 컴포넌트들이 트리로 모여서 하나의 리액트 돔으로서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서버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다는 의미는 서버에서도 지금 저희가 구현해놓은 리액트 돔들을 쫙 읽어서 서버에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이제 브라우저에 던져줘야 되는데 이때 렌더링 할 때는 조금 다르겠죠. 그때 리액트 돔의 렌더 투 스트링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놨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렌더링을 통해서 편하게 재활용할 수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도 역시 사실은 리액트랑 동일한 문법으로 다 구현을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저기는 HTML 태그가 아니고 텍스트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iOS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저렇게 선언해서 실제로 앱 레지스트리의 레지스터 컴포넌트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제 제일 루트거든요. 이 루트만 잡아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시키면 iOS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실제로 네이티브 컴포넌트들이 붙어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것을 장점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와 같이 결국에는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리액트를 컴포넌트를 구현해도 결국은 다양한 곳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어서 iOS, 안드로이드 요즘에 데스크탑 앱도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 다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리액트로 거의 어플리케이션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커뮤니티나 환경이 잘 되고 있어서 리액트는 뭐 개발하기도 편하지만 활용성, 이용성 면에서 거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한 라이브러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니팟의 이성규였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